1기 신도시 경기도 5개 같은 경우는 결국은 실패를 했죠. 중산층을 두껍게 함으로써 이른바 혁명을 막는다라는 목적이 있었다라고. 저는 3기 신도시 전체가 다 되리라는 생각은 하진 않고 있습니다. 상황이 다 달라요. 안녕하세요. 지식이 되고 돈이 되는 시간 부동산 클래스의 정준입니다. 자, 오늘은 직접 도시를 걸으면서 공간을 관찰하고 기록하시는 분이시죠. 도시 문헌학자 김시덕 박사님을 모시고요. 다양한 인사이트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유 박사님 정말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아요. 오랜만이십니다. 네, 갈수록 이렇게 패셔너블 해주시고 멋지셔지는 것 같아요. 아마 좀 살이 빠져가지고 그럴 겁니다. 아, 네. 요즘도 뭐 답사 많이 하시나요? 예, 어제도 충남 다녀왔습니다. 충남이요? 네, 충남 서산 당진 쪽 그 석유화학단지 있는데 네. 보고 왔네요. 아, 뭐 아시겠지만 프리랜서들은 8월이 좀 한가해서 아. 다들 휴가 가신다고 네. 이때 책 쓰고 답사를 많이 하고 하죠. 아, 그러시군요. 그럼 또 이제 또 집필을 또 준비하고 예, 계시는군요. 이제 시작했습니다. 네. 아, 또 기대됩니다. 박사님 기억에 서해선을 중심으로 이런 충남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죠? 예전에도 그랬던 것 같은데. 그렇죠. 요즘 징후는 제가 보기에는 충남 충북입니다. 아, 충남 정도. 서쪽부터 해서 아산, 천안, 청주의 북부, 그리고 음성, 진천. 이 지역들이 예전 경기도의 남부 지역들이 움직인 것 같은 움직임을 요즘 보이고 있어서 계속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거기에 이제 생산 그렇죠. 기지들이 이제 생겨나는 거죠. 유통망들, 그 택배업체들이 거기 본부가 많잖아요. 이천이나 네. 안성이니. 네네. 근데 그뿐 아니라 경기도에 있던 공장들도 경기도가 이제 약간 소비 도시화 돼가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남부가 이게 전체적으로 충남, 충북으로 밀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갈 때마다 그 황량함이 있거든요. 살풍경함. 그게 점점 커지고 있는 게 예를 들어 뭐 복숭아의 음성 이런 게 아니라 공업단지의 음성 이런 느낌. 그리고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해도 아파트 올라가고 있고 이건 예사롭지 않다는 느낌 받죠. 그럼 어떻게 토지 투자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 그 토지 근데 뭐 저는 이제 투자는 안 합니다만 답사팀 중에 투자하신 분 얘기가 토지는 어려우니까 그냥 만만하게 아파트 하시라고. 그게 제일 쉽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신도시 하면 일기 신도시 그렇죠. 이걸 생각하고 있는데요. 뭐 이런 신도시 같은 대규모 단지들이 실은 그 전부터 만들어진 네. 게 있다면서요? 자료를 가져온 게 있으니까 저는 이제 도시 문헌학자로서 이런 거를 네네. 이제 들고 다니는 건데 오. 이게 일기 신도시인 분당 지금 효자촌 현대아파트 분양 자료예요. 아, 완전 옛날 거네요. 1990년대 거? 92년, 2년. 3년 정도죠. 입주민이 이걸 주셨어요. 그래서 이 아파트가 네. 근데 이제 요즘에 재건축 추진이 되고 있어요. 한 텀이 가고 있는 거죠. 일기 신도시가. 예. 근데 그 앞에 있었던 일기 신도시의 모델이 될 만한 게 뭐냐라고 봤을 때 사실은 정말 말하면 연기 신도시는 강남이죠. 인데 우리 모두 강남을 신도시로 말하진 않죠. 그건 대규모 택지지구 개발이라고 보는 거고 이제 개발 기법이 그거는 토지구역 정리사업이라고 좀 다른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 연기 신도시는 80년대 초반의 목동 신도시 그리고 중반의 상계 신도시 특히 상계 신도시는 올림픽을 준비하는 과정에 하다 보니까 이른바 상계동 올림픽이라고 하는 대규모 철거 사태도 일어났던 이 두 개를 아마 연기 신도시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도시들은 기본적으로는 목동은 자족 기능을 갖추게 하려고 했지만 목동 가시면 아시겠지만 길도 일방통행이고 어지럽잖아요. 결국은 부도시 기능을 상실했고 상계는 그냥 배후 도시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기는 그보다 조금 더 고밀도를 올리면서 자족 기능을 갖자고 하는 건데 이거는 연기 신도시의 교훈을 받아들인 거죠. 아, 그렇군요. 자, 그럼 지금 연기 신도시, 뭐 목동과 상계, 부동산 상태로 봤을 때는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이제 재건축 움직임이 활발하죠. 그런데 이제 요즘에 갑자기 복병이 등장한 게 김포공항 고도 제한이 갑자기 나타났더라고요. 좀 더 엄격해질 것 같다고. 사실은 예측이 좀 완화될 거라 예측을 했었는데 그 반대로 가는 방향이라 김포공항 옮기자는 얘기가 또 나오겠죠. 근데 못 옮길 거라는 걸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고 김포, 성남, 수원 다 못 옮깁니다. 그 몇십 년 걸리는 문제라서. 그래서 목동 신도시는 뜻밖의 복병을 만났다. 그래서 순서상으로는 목동은 굳이 말하면 강남이고 상계는 강북이라서 사실 여러 가지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어쩌면은 상계가 먼저 움직이려나 생각이 요즘 들고 있는 중입니다. 목동을 보시면은 1에서 6단지 정도까지 작고 그 뒷번호는 좀 높거든요. 그게 이제 거리 관계인 건데 그게 이제 뒤쪽 번호까지도 영향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이거는 좀 더 들여다봐야 되는 문제고 요즘 이제 드러난 문제입니다.
신도시라는 말이 일기 신도시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죠. 일기 신도시를 개발하게 된 이런 이유들이 있나요? 워낙에 그때 중산층이 생기고 있는 중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주택 문제에 시달렸다. 주택 부족에. 북한은 어쨌든 간에 모든 국민에게 집을 준다라는 게 제 전제잖아요. 근데 남한 사람들이 불만을 가질 것이다. 체제에 대해서. 한국이 80년, 75년쯤부터 GDP가 동등해졌지. 그 전까지는 북한이 없었었고, 그 시점에 올림픽을 치르게 되면서 정보가 개방되는데, 그 올림픽 자체도 사실은 북한이 쳐들어올 수 있는 시간을 늦추기 위해서 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건 뭐 나온 얘기입니다. 네네네네. 그래서 이 불만 세력을 누르고 중산층을 두껍게 함으로써 이른바 혁명을 막는다라는 목적이 있었다라고 손정모 선생은 주장을 합니다. 뭐 저는 뭐 그분의 말이 맞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강남 지역을 좀 더 저는 고밀도로 개발하고 그리고 공공용지 많이 확보를 하는 방식으로 갔었어야 되는데 뭐 제가 이번에 쓴 책 강남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가지 않고 난리가 났거든요. 그냥 민간이 땅 값을 올리면 정부가 뒤따라가는 방식이다 보니까 강남 개발은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이 넘치는 강남에 대한 수요를 잡기 위해서 분당을 개발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그러고 보니까 강북은 어쩌란 말이야라는 불만이 나와서 일산은 균형 발전을 위해서 해준 거지 핵심은 분당이었더라고. 자, 그런 뭐 5개 일기 신도시와 그 후에 그렇습니다. 있었던 또 2기 신도시도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좀 어떻게 성공적으로 잘 만들어졌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아닌가요? 일기 신도시 경기도 5개 같은 경우는 좀 자주 기능을 바랬던 것 같습니다만 결국은 실패를 했죠. 군포시청 갔다가 들은 얘기인데 요즘에 군포시청 쪽이 몇 개를 묶어서 3기 신도시 예정이 돼 있어요. 걸쳐서. 쉽지 않아 보이긴 하는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1기 때도 사실 우리가 계획했던 거고 저밀도로 개발해서 자족 기능을 키우고 싶었다. 근데 국토부가 그때 뭐 다른 이름이었습니다만 찍어 눌렀다. 고밀도로 올리라고. 서울 사람들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엄청 불만이었고 이번에 또 그러면 이번에 거부할 거라고. 이 말이 보여주듯이 기본적으로는 원래 목적과는 달리 그냥 베드타운을 만들어 버려서 다만 이제 우리가 일기라고 할 때 좀 경기도란 말이 없죠. 둔산 일기도 있거든요. 대전 둔산. 대전 둔산 같은 경우는 이제 대전역 주변이라든지 이쪽에 밀집돼 있던 올드타운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기능들을 군부대를 빼고 생긴 빈 땅에 집어넣은 건데 굉장히 성공적으로 작동을 했죠. 그래서 일개 신도시도 다 쪼개서 봐야 된다. 그리고 일산 같은 경우는 요즘 운정이 그렇지만 교통을 완전히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아파트를 먼저 개발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고통을 겪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일산에서 보인 문제가 결국은 2기 때도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예외는 판교죠. 판교만 성공했죠. 다들 그래서 IT 업체를 유치하면 우리도 성공할 수 있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판교는 예외다. 원래 판교는 분당보다 서울에 가까웠다. 원래 거긴 말죽거리부터 곧바로 오는 직선거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진작에 개발됐어야 되는 걸 누르고 있다가 뒤늦게 뚜껑을 연 것뿐이다. 그래서 판교의 교훈을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자, 그럼 뭐 1, 2기 신도시 중에서 성공적이었던 건 분당, 판교. 그렇죠. 결국은 강남의 확장인 거죠. 강남의 확장. 이렇게 보는 거군요. 자, 지금 뭐 3기 신도시도 이제 시동을 걸고 있는데요. 예. 뭐 속도도 느리고 논란도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1, 2기에 있었던 교훈들, 이런 것들이 3기 신도시로 잘 연결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개발이 더딘 이유가 좀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3기 신도시라고 해도 상황이 다 각기 제각각이라서 저는 3기 신도시 전체가 다 되리라는 생각은 하진 않고 있습니다. 상황이 다 달라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왕숙이라든지, 뭐 계양이라든지, 그리고 부천 대장은 이제 뭐 철도도 확정됐고 해서 성공적입니다만, 이런 지역들은 잘 돌아갈 거고, 남양주가 참 독특한 지역인데, 땅이 무한히 있어요. 진짜. 너무 넓잖아요. 네. 그래서 뭐 평내 호평이니 덕소니 이런데, 여기서 아파트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는 서울 출퇴근권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상을권이잖아요. 특히 남양주 3기 같은 경우가 서울 출퇴근 수요를 받아들일 것이냐 그건 아니라고 보긴 합니다. 약간 멀다. 그리고 교통도 조금 애매하고 이제 가장 기대되는 거는 부천 대장인 거죠. 그거는 이제 부천에 만들어지긴 합니다만 대장 홍대선이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그 요즘 들어 이제 붙인 말인데 확장 홍대 앞이라고. 확장 홍대 입구. 네네네. 이 확장 홍대 입구가 어디까지 가냐면은 저 영종까지 가는 거죠. 거기 미디어 쪽 관련된 그렇죠, 업종들이 그렇죠. 많이 가긴 맞습니다. 했더라고요. 그 지금 미디어 쪽에서 중요한 게 공항철도 라인하고 7호선 라인. 요즘에 강남 쪽 갔다가 들은 얘기인데 강남 쪽에 회사가 있어도 7호선이 아니면은 그 면접 보신 분들이 안 온다고. 접근성이 안 좋으니까. 접근성이 7호선 라인으로 공항 가기도 편하고 강남 가기 편한 라인들. 부천이 좀 시끄럽잖아요. BJ들이 시끄럽다고. 그런 게 왜 발생하는가 생각해보면 근본적으로 많이 사는 거예요, 거기. 가성비도 좋은 곳이고 부천이나 인천이나 그러면서 강남 가기 편하고 홍대 가기 편한 곳으로 지금 재편되는 중이다. 그래서 대장 홍대가 가장 확실한 거고
교선 신도시는 또 괜찮지 않나요? 괜찮은데 음. 변전소 문제가 지금 요즘 뭐 사기 신도시도 많이 나왔다가 속 들어갔죠. 쏙 들어갑니다. 네. 일기 신도시 재건축 문제도 들어갔잖아요. 요즘에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요즘 재건축이 예전처럼 단독 단지 하나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이제 통합 워낙 재건축을 그렇죠. 하니까. 통합으로 가잖아요. 그게 아니면 쉽지 않은데 까놓고 말해서 압구정 현대인이 음마도 안 되고 있는데 일기를 먼저 재건축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냥 그런 것도 생각하시면 사실 답은 보인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박사님 보시기에 신도시가 이제 제대로 된 도시가 되기 위해서 그래도 요거 정도는 갖춰야 된다. 이런 요소들이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관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대도시의 핵심 지역으로 가기 위한 통근 수요가 있는 사람들의 베드타운으로 갈 것이냐라고 하면은 교통망 확실히 중요한 건데 그게 아니라 특히 경기도 인구 늘고 있고 점점 중요해지고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무조건 남의 도시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자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 하면은 오히려 그런 원격 교통망보다는 내부 교통망 정비가 필요한 거죠. 근데 이거는 서로 다른 철학이라서 도시마다 지역마다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평택 같은 경우가 도시가 여러 개 있던 게 좀 느슨하게 연합된 상태예요. 근데 또 여기 사람들은 서울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자꾸 간선교통만 해달라는 말을 하는데 우리가 왜 남의 도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만들어야 되냐. 우리 지금 내부에 평택시청 주변이나 지제니 또는 서부의 안중이니 이런 데 개발하기도 바쁜데 이런 고민들이 있어서 우선은 제대로 된 도시란 무엇인가부터 그리고 서울과의 관계, 대도시와의 관계부터 정립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게 뭐 각각의 지자체마다 이제 처한 현실이 상황이 좀 달라요. 다르긴 할 건데 이게 중앙에서 어떻게 좀 다 정해줘야 되나요? 어떤 위계 같은 것? 도시의 위계? 그거는 이제 그 시기가 지나간 거죠. 예전에는 정해주면 됐던 거였어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각자 결정. 각자 결정하면서 대화를 해야 되는 거고 대화. 이게 예전처럼 중앙정부가 해주길 바라는 시기는 아마 다시는 오지 않을 겁니다. 이건 시민분들이 좀 마음에 염두에 두시면 좋겠어요. 야, 그럼 뭐 갈수록 더 힘들어지겠네요. 근데 이게 민주주의죠. 그렇죠. 합의를 하는 거죠. 합의를 하면서 조금 더디지만 그렇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거죠. 자, 박사님 보시기에 신도시 중에서 가장 잘 만들어졌다. 이건 좀 괜찮다. 이런 신도시 하나만 좀 꼽아주시면 뭐가 있을까요? 가장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도시는 군포의 3본 신도시예요. 오, 3본이요? 예. 예전 3본 역 앞은 좀 약간 이제 월드타운입니다만 지나가면 수리산 자락에 동그랗게 들어가서 단지가 쭉 나눠 있어요. 일부는 공무원 단지 또는 임대 단지 해가지고 그런 소셜 믹싱도 잘 돼 있고 도시가 아늑해요. 그러니까 군포가 이번 3기 신도시에 대해서 고밀도 개발을 저항하는 이유를 알 것 같은 게 이렇게 좀 예쁘게 짓고 싶은 거예요. 서울 출퇴근은 힘들 수 있어요. 4호선, 1호선 같은 게. 그럽니다만 이제 경기도 도시로서 봤을 때에는 아마 이거 이상의 신도시를 만들기 쉽지 않지 않나 생각은 합니다. 산으로 이렇게 잘 둘러싸여 있어서. 그래서 완결돼 있고 그리고 그 도시의 군포시의 나머지 지역과 그렇게까지 위화감이 없는 상태고 반대로 좀 이제 나쁜 도시 사례는 판교 신도시죠. 판교?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으로 성공했는데 네네. 판교에 회사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 회사 직장인분들이 판교에 못 살아요. 그렇죠. 처음부터 너무 고급으로 짓고 전 세계 건축가들이 쪼르했잖아요. 네네. 전시를 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도시를 만들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좋다는 말이냐라는 세수를 높이고 성남의 도시의 네임밸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됐지만 판교를 잘 만들었으면 아마 인구가 늘었을 거예요. 근데 이걸 이렇게 비싸게 만들다 보니까 결국 성남 인구가 100만을 못 찍고 꺾였습니다. 아마 어쩔 수 없었습니다만 임대라든지 중장기 임대 같은 걸 좀 많이 함으로써 성남시 측에서 인구를 붙잡아두는 정책을 취했으면 좋았을 건데 산자락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긴 할 겁니다. 그리고 그쪽도 성남 비행장이 있다 보니까 고도 제한도 있어서 그리고 한 번 정도는 성남이 이제 그거죠. 강남처럼 우리도 고급 단지로 가겠다라고 하는. 근데 그 욕심이 지나쳤던 게 아닌가. 그럼 강남을 대신할 곳은 어디냐? 후보는 많습니다. 여기서 이제 고민해야 될 거는 어느 생활권에 속해 있냐를 보자 하는 거죠. 언론 쪽 분들이 착각하는 게 전 국민이 강남에 관심 있을 거라 생각하시는 착각입니다. 강남구 내에서의 중심이 옮겨가고 있는 게 아닌가.